완벽하지 않으면 깨버린다. 도자기 장인 얘기가 아닙니다. 작년 내내 우리 속을 뒤집어 놓은 펄어비스 얘기입니다. 그런데 형님들, 이 지독한 연기가 만약 가장 비싸게 팔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면요? 자체 엔진이라는 독점 무기와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순풍이 만나는 2026년. 이놈이 양치기 소년인지 진짜 늑대인지 오늘 끝장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갑니다. 형님들의 동반자 낭만 트레이더입니다. 작년 게임주 때문에 마음고생 심하셨죠? 근데 지금 펄어비스 욕하고 차트 덮을 때가 아니라 눈 크게 뜨고 봐야 할 때입니다. 남들 안 보는 숫자의 비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자,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뼈아픈 과거 2025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형님들 기억하시죠? 작년 펄어비스 실적 솔직히 처참했습니다. 1분기 영업손실 52억, 2분기엔 118억 넘는 적자가 났습니다. 검은 사막이라는 늙은 가장 혼자서 붉은 사막 같은 동생들 학비에 저 멀리 유학 간 사촌 자회사 CCP 게임즈, 그 용돈까지 챙기느라 등골이 휘는 모양새였죠. 저도 그때는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자체 엔진 개발하느라 인력난이라더니 개발이 꼬였구나. 또 연기네. 이러다 경쟁작 GTA 6 나오면 그냥 묻히는 거 아니냐? 여기서 잠깐 게임 잘 모르시는 형님들을 위해 딱 30초만 짚고 가겠습니다. 형님들, 뉴스에서 펄어비스 얘기할 때마다 트리플 A급 게임이다 뭐다 하는데 이게 건전지 사이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 영화로 치면 아바타나 범죄도시 같은 제작비 수천억짜리 글로벌 블록버스터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펄어비스가 목숨 건 붉은 사막이 바로 그런 놈입니다. 애들이 핸드폰으로 하는 그저 그런 오락이 아니라 미국 유럽 거실에 있는 대형 TV로 즐기는 진짜 배기 수출용 명품이죠. 한마디로 동네 구멍가게 싸움이 아니라 게임계의 아카데미상을 노리고 본토로 진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 이게 단순한 지각이 아니라 어쩌면 전략적 숨고르기였을 수도 있겠다는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이미 회사는 지난 9월 공지를 통해 2026년 3월 19일로 출시일을 확정지었죠. 그런데 왜 하필 그때일까요? 시장에서는 조심스럽게 플랫폼 파트너와의 협상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회사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업계 관행상 물건이 완벽할 때 파는 게 이득인 건 확실하니까요. 회사 측이 출시 시점을 2026년 초로 재조정하면서 나왔던 이야기나 이후 흘러나온 리포트들을 종합해보면 묘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바로 플랫폼 파트너와의 협상입니다. 쉽게 말해 소니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업들과 야, 우리 게임 니네 게임기의 독점으로 넣어줄까? 아님 마케팅비 얼마나 태워줄래? 하고 밀당을 했을 가능성, 저는 그 시나리오도 열어두고 봅니다. 물건이 어설플 때 파는 것보다 완벽하게 다듬어서 서로 달라고 안 달랐을 때 파는 게 이득이니까요. 주식이나 자식 농사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빨리 취직해서 돈 벌어오면 좋겠지만 몇 년 더 공부시켜서 사자 직업 만드는 게 나중에 효도를 더 크게 받는 것처럼요. 물론 요새는 사자가 중요한가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 뒷바라지 하는 동안 우리 주주들 속은 문드러졌지만요. 중요한 건 2025년이라는 인고의 시간 동안 재무제표는 망가졌을지언정 게임의 퀄리티와 협상력은 임계점까지 올라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지루했던 빌드업이 끝나는 지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형님들, 제가 왜 이 적자투성이 회사를 지금 주목하라고 하냐면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재무제표 딱 1분만 털어보겠습니다. 우선 2025년 올해 당기순이익 적자? 네, 기정사실입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하지만 시계를 딱 5년 전 2020년으로 돌려보면 얘기가 다릅니다. 당시 매출 4,800억에 영업이익이 무려 1,500억이었습니다. 제가 환장하는 지표, 영업이익률이 32%, ROE가 16%였습니다. 제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마진이죠.
야, 그건 옛날 얘기잖아. 지금 돈 없어서 개발 중단되면 어떡해. 걱정 마십시오. 회사 곳간 열어보니 자본 유보율이 무려 11,750%입니다. 자본금의 100배가 넘는 현금을 꽉꽉 쟁여놨다는 뜻입니다. 몇 년 적자나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강철 맷집이라는 증거죠. 이 맷집으로 버텨서 맞이할 2026년 예상 성적표는 어떨까요? 붉은 사막 대박을 반영한 증권가 컨센서스는 매출 6,600억에 영업이익 1,800억, 영업이익률 28%, ROE 18%로 화려한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게임 하나 터졌다고 이익률이 30% 가까이 나온다고? 형님들, 여기에 유통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보통 게임사는 해외 나갈 때 퍼블리셔라는 보따리상한테 수익의 30%를 떼줍니다. 근데 펄어비스는 스팀이나 플스스토어 같은 장터에는 나가지만 중간 상인 없이 직접 합니다. 남들이 떼일 돈이 고스란히 우리 회사 순이익으로 꽂히는 구조. 이게 바로 펄어비스가 깔아놓은 고마진의 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그토록 공들여 깎아온 자체 엔진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유난을 떠는 걸까요?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건지 아니면 개발자들의 자기만족인지 다음 파트에서 아주 적나라하게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형님들이 꼭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아니, 남들 다 쓰는 언리얼 엔진 쓰면 개발도 빠르고 편하잖아. 왜 굳이 자체 엔진 만든다고 이 고생을 해? 저도 처음엔 이게 개발자들의 쓸데없는 고집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형님들, 이걸 제조업으로 생각하면 얘기가 다릅니다. 게임 엔진이라는 건 쉽게 말해 자동차 생산 라인이나 붕어빵 기계 같은 겁니다. 보통은 남의 기계를 돈 주고 빌려 씁니다. 편하니까요. 대신 차를 팔 때마다 기계 주인한테 수수료를 떼줘야 하죠. 하지만 펄어비스는 우리는 엔진까지 우리가 직접 만든다. 마치 현대차가 엔진 국산화하듯 원천 기술을 갖겠다는 겁니다.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이건 고집이 아니라 야망이더군요. 형님들, 우리가 장사한다고 쳐봅시다. 언리얼 엔진 5 정말 좋죠. 때깔 기가 막힙니다. 대신 공짜가 아닙니다. 매출이 100만 달러를 넘어가면 그 초과분에 대해 로열티 5%를 떼갑니다. 에이, 5% 별거 아니네 하실 수 있지만 이게 매출 기준입니다. 만약 붉은 사막이 대박나서 매출 1조 원을 찍었다? 그럼 앉아서 500억 원을 에픽게임즈 형님들한테 송금해야 합니다. 순이익 5%가 아니라 매출의 5%니까 영업이익단에서 보면 엄청난 타격이죠. 형님들, 감이 잘 안 오시죠? 제가 매출 1조 원이 터졌다고 가정하고 남들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습니다. 이 숫자를 보면 소름 돋으실 겁니다. 만약 남들처럼 남의 엔진 쓰고 해외 유통사 꼈다? 엔진 로열티 5% 떼주죠. 유통사한테 수익의 30% 정도 떼주죠. 가만히 앉아서 3,500억 원이 남의 주머니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펄어비스는 어떻습니까? 자체 엔진이니까 로열티 빵원, 직접 서비스하니까 유통 수수료 빵원입니다. 물론 마케팅비는 직접 써야겠지만 남들이 허공에 날릴 수천억 원이 고스란히 펄어비스의 영업이익으로 꽂히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재무제표에 아직 찍히지 않은, 하지만 터지기만 하면 2026년에 찍힐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3천억 원의 마법.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숫자의 비밀입니다. 이걸 주식 용어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크다고 하죠. 남들은 집주인한테 월세 내느라 허덕일 때 펄어비스는 빚 다 갚은 자가에서 장사하는 겁니다. 팔면 파는 대로 다 내 돈이 되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직접 서비스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형님들, 여기서 장터와 보따리상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팔려면 남대문 시장 같은 장터에는 무조건 나가야겠죠? 게임도 똑같습니다. 전 세계 게이머들이 모이는 스팀이나 플스스토어 같은 거대 장터에는 무조건 입점해야 합니다. 여기 입점 수수료 30%? 이건 세금이라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내야 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문제는 보따리상입니다. 보통 한국 게임사들은 해외 장터 지리를 잘 모르니까 카카오나 넥슨 같은 현지 사정 밝은
보따리상한테 야, 나 대신 좀 팔아줘 하고 맡깁니다. 그럼 보따리상이 장터 수수료 말고도 자기 몫으로 수익의 30%를 또 떼갑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챙기는 꼴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펄어비스는 이 보따리상을 안 씁니다. 검은 사막 때부터 맨 땅에 헤딩하면서 북미 유럽 장터 지리를 다 익혀놨거든요. 남들 다 쓰는 중간업자 걷어차고 회사 직원이 직접 장터 나가서 좌판 깔고 호객행위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즉 장터 수수료 30%는 내지만 남들이 뜯기는 보따리상 수수료 30%는 고스란히 챙기는 구조, 중간 유통 마진 제로에 도전하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공부 좀 하신 예리한 형님들은 아마 댓글로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야 낭만아, 펄어비스 걔네 플레이온이랑 계약했잖아. 퍼블리셔 끼고 하는 거 아니야? 와, 역시 우리 형님들 수준 높습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계약했죠. 하지만 여기서 계약의 내용을 정확히 뜯어봐야 합니다. 펄어비스가 플레이온한테 맡긴 건 게임 파일이 아니라 플라스틱 CD 배송입니다. 요즘 게임 누가 CD 사서 합니까? 10명 중 8, 9명은 스팀이나 플스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습니다. 이 핵심인 디지털 판매는 여전히 펄어비스가 직접 합니다. 즉 매출의 90%가 나오는 알짜배기는 펄어비스가 다 챙기고 물류 창고 짓고 트럭 돌려야 하는 골치 아픈 패키지 유통만 외주를 준 겁니다. 이게 진짜 똑똑한 겁니다. 맛있는 살코기는 내가 먹고 발라먹기 귀찮은 뼈는 남한테 맡겼다. 비용은 줄이고 마진은 극대화하는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라는 거죠. 물론 마케팅 하다가 망하면 독박 쓰겠지만 터지기만 한다면 자체 엔진 로열티 0, 직거래 유통마진 0. 이 쌍끌이 효과로 증권사 예상을 뛰어넘는 괴물 같은 이익률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이라면 방패도 하나 챙겨야겠죠? 형님들, 트리플 A급 콘솔 게임판이 무서운 게 뭡니까? 제작비 수천억 쏟아부었다가 한번 미끄러지면 중소형 게임사는 바로 문 닫아야 합니다. 그게 리스크죠. 그런데 펄어비스는 뭐가 다를까요? 바로 한 대 맞아도 안 죽는 맷집이 있다는 겁니다. 든든한 맏형 검은 사막이 여전히 현금을 벌어다 주고 있고 회사 곳간에 쌓아둔 현금도 빵빵합니다. 즉 붉은 사막이 대박나면 위로 날아가겠지만 설령 기대에 조금 못 미쳐도 회사가 무너질 일 없는 구조. 이걸 어려운 말로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죠. 이 실패를 견딜 수 있는 체력이야말로 야수의 심장을 가진 형님들이 믿고 들어갈 수 있는 진짜 해자 아닐까요? 자, 회사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사주느냐가 중요하죠. 여기서 바로 2026년의 거대한 흐름, 금리 인하가 등장합니다. 형님들, 솔직히 작년, 재작년 고금리 시절 게임기 살 돈 어디 있었습니까? 주담대 이자 내고 애들 학원비 내고 나면 소주 한잔 하기도 빠듯했지 않습니까? 게임 같은 취미생활은 불황일 때 제일 먼저 줄이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제 시장은 금리 인하를 바라보고 있고 이에 따른 소비 심리 회복이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쉽게 말해 빡빡했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거란 기대감이 굳게 닫혔던 게이머들의 지갑을 열게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붉은 사막 같은 트리플 A급 게임을 돌리려면 고사양 PC나 PS5 같은 콘솔이 필요한데 이게 한두 푼입니까? 100만원 가까이 하잖아요. 금리가 내리면 할부 부담도 줄고 이번에 나를 위한 선물 하나 하자는 보상심리가 발동합니다. 기가 막힌 건 타이밍입니다. 펄어비스가 의도했든 안 했든 출시 지연으로 인해 얼어붙었던 소비 심리가 녹아내리는 시기와 붉은 사막 출시 시기가 겹쳐버렸습니다. 가장 물건이 잘 팔릴 것 같은 계절에 가장 핫한 신상품을 내놓는 셈이죠. 그리고 저 뒤에 숨겨진 히든카드, 도깨비 기억하시죠? 붉은 사막이 우리 같은 어른들이 즐기는 거친 액션 영화라면 도깨비는 우리 손자 손녀들이 환장할 가상세계 놀이터입니다. 옛날 포켓몬스터 같은 귀여운 몬스터들을 데리고 서울 같은 가상도시를 뛰어다니는 건데 영상 하나 공개됐을 때 전 세계 애들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즉 아빠들은 붉은 사막하고 애들은 도깨비하는 펄어비스가 온 가족의 지갑을 털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붉은 사막이 성공적으로 깃발을 꽂아주면 시장은 알아서 도깨비의 가치까지 주가에 미리 반영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걸 멀티플 확장이라고 하죠. 자, 오늘 이렇게 펄어비스라는 기업의 내장까지 다 뒤집어 봤습니다. 솔직히 분석하면서 저도 가슴이 좀 뛰긴 했습니다. 자체 엔진의 수익성, 2026년 금리 인하라는 천운, 그리고 붉은 사막이라는 확실한 한방, 시나리오만 보면 이보다 완벽할 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형님들, 차트를 한번 보십시오. 아직은 겨울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그 대폭발은 아직 오지 않았고 주가는 여전히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래서 낭만아 지금 사 마라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감히 대답할 자격이 없습니다. 저도 매일 밤 퇴근하고 집안일하고 차트 보며 고민하는 형님들과 똑같은 개미일 뿐이니까요. 제 분석은 정답이 아니라 형님들의 공부 재료일 뿐입니다. 절대로 저만 믿고 소중한 돈 다 태우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다만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는 꼭 던지고 싶습니다. 모두가 너무 늦었다고 손가락질할 때 홀로 칼을 갈며 때를 기다린 장인의 고집을 형님들은 믿으십니까? 만약 그 고집이 아집이 아니라 확신이었다면 2026년은 그 믿음을 지켜낸 자들에게 달콤한 과실을 주는 해가 될 겁니다. 오늘도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만의 낭만을 위해 묵묵히 이 차가운 주식 시장을 버티고 계신 우리 3080 형님들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형님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더 진한 공부거리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낭만트레이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